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대 수석 졸업생이 한국 연수 후 올린 경험담이 중국 최대 포털에서 1억 뷰를 돌파하며 전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에 관심도 없던 엘리트 학생. 3개월 만에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중국 교육부 긴급회의 소집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이런 충격 고백이 나온 걸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중국 청년이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리나오입니다. 공항 로비에 앉아있던 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항공편 티켓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행이라고 적힌 글자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중국 교육부 산하의 아시아 차세대 인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매년 중국 주요 대학 상위 10% 우수 학생들만 뽑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3개월 동안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교육과 기술, 문화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희망했거든요. 국제적 명성이 높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적에 따른 배정 결과는 한국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고등학교 시절 배운 내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나라다. 제 역사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셨어요. 룸메이트들이 한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야 라고 말할 때도 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류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열풍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국 전날 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오야, 조심해라.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그냥 3개월만 버텨라.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된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오자. 3개월만 참자. 그런 생각뿐이었죠. 공항 대기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별로 기대되는 게 없었어요. 작고 시끄러운 나라.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경계심과 무시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오자고 다짐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3개월이 제 인생관 전체를 뒤바꿀 거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도요.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나 하고요. 정말 순진했던 것 같네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베이징 공항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깔끔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안내 방송은 선명하게 들렸죠. 가장 놀란 건 다국어 서비스였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마치 외국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 같았죠. 출구에서 한 여학생이 제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리나오 학생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교 정은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국어가 너무 유창했거든요. 발음도 완벽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중국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죠. 어머,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지하철역으로 안내하더군요. 베이징에서는 택시를 타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지하철로 가도 괜찮으실까요?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고 의자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정은지가 교통카드를 꺼내 찍는데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요. 정말요? 베이징도 있긴 한데? 아, 그리고 이건 카카오 맵이에요. 길 찾기 할 때 정말 유용해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실시간으로 지하철 도착 시간이 표시되더군요. 몇 분 후에 지하철이 오는지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시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1분 차이도 나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 지하철은 항상 이렇게 정시에 와요? 네, 거의 항상 그래요. 지연되면 사과 방송도 나와요. 차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베이징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정돈되고 깔끔해 보였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키카드를 받고 QR코드로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모바일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정은지가 자신의 카카오톡 QR코드를 보여줬어요. 친구 추가를 하니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분명 공항만 전시장처럼 좋게 만들어 놓은 거겠지.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를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질서와 기술, 친절함을 봤다는 걸요. 뭔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한국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요. 서울대학교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말 그대로 압도당했습니다. 캠퍼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된 곳인 줄 몰랐어요. 베이징 대학교도 좋은 학교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정돈되고 효율적인 느낌이었죠.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최종 발표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연수는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에는 교육부의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고요. 담당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올 생각이었는데 정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였죠. 제가 배정받은 강의는 동아시아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주제도 생소했고 팀 프로젝트 주제는 서울시 디지털 행정 사례 분석이었어요. 팀장으로 배정된 학생이 서연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리나오 씨. 저는 팀장을 맡게 된 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더군요. 그런데 팀 구성부터가 체계적이었어요. 우선 각자 역할을 나눠볼게요. 리나오 씨는 중국 사례와 비교 분석을 맡아주시고 저는 서울시청 접촉과 전체 일정 관리를 할게요. 디지털 협업 툴까지 사용하더군요.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를 만들고 슬랙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일정은 캘린더로 관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효율적이죠? 베이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팀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위챗으로 연락하고 만나서 그때그때 정하는 식이었거든요. 누가 뭘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 모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역할이 명확하고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내일까지 해올게라고 하면 진짜 내일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누가 얼마나 했는지 다 보이더군요. 더 놀라운 건 실제 현장 조사였어요. 서연이 서울시청과 구청에 연락해서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시간 내주기로 하셨어요. 내일 오후에 시청 가실 수 있으시죠? 정말요? 그냥 학생인데 시간을 내주신다고요? 물론이죠. 여기서는 학술 연구에 대한 협조가 잘 되어 있어요. 서울시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더군요. 회의실까지 준비해주고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놨어요. 학생분들이 연구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실제 시정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학생들의 연구를 이렇게 진지하게 도와주다니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디지털 민원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주면서 설명했어요. 시민들이 집에서도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처리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시민들과 인터뷰도 했어요. 서연이 미리 허가를 받아놨더군요. 디지털 서비스 어떠세요? 정말 편해요. 예전에는 서류 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서연은 정말 체계적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완성도를 높였죠. 발표 준비도 철저했어요. PPT는 물론이고 시연까지 준비했습니다. 리나오 씨, 중국 사례와 비교한 부분 정말 좋네요. 이걸 강조해서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발표 당일 떨렸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서울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통합성과 시민 접근성. 제목부터 전문적이었죠. 서울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시민 인터뷰 결과도 포함시켰어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분석이네요. 이 정도면 실제 정책 제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발표 자료가 서울시 공무원 대상 디지털 정책 세미나에서 실제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학술 연구였구나. 한국 교육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하고요. 베이징에서는 대부분 이론 중심 수업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제 현장과 연결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분석하고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제 졸업 논문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한중 디지털 거버넌스 비교 연구로 정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만에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 팀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과제는 아시아 시장을 위한 스타트업 전략이었어요. 실무형 발표는 물론이고 시장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된 고난도 평가였죠. 팀 구성을 보니 국적이 다양했어요. 저와 같은 중국 학생 수양, 한국 학생 서연, 그리고 일본에서 온 다나카라는 학생까지요. 첫 팀 미팅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언어는 영어로 통일하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수양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영어로 해야 돼? 우리끼리 중국어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다나카 씨는 중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다나카가 중국어를 배우든가.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다나카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서연은 난처해했죠. 저는 수양을 이해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수가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우리는 팀이에요. 팀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수양은 계속 불만스러워했어요. 서연이 협업 툴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렐로로 업무를 관리하고 슬랙으로 소통해요. 구글 드라이브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요. 너무 복잡해. 그냥 카톡으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책임도 명확해져요. 서연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일정표를 만들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습니다. 마감일도 여유 있게 설정하고 중간 점검일도 정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 상황을 공유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결하고요. 수양은 회의에 늦게 오거나 아예 빠지는 일이 많았어요. 과제 분담도 자꾸 미뤘죠. 시간 많잖아. 나중에 해도 돼. 하지만 서연은 꾸준히 자신의 몫을 해나갔어요. 시장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경쟁사 분석도 했습니다. 다나카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저는 처음에 수양 편이었어요. 한국 학생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대충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간 발표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수양이 담당한 부분이 엉망이었어요. 자료도 부족했고 분석도 깊이가 없었죠.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이 발표인데? 수양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백업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밤새워서라도 완성시킬게요. 정말 밤을 새워서 자료를 완성했어요. 수양 목까지 다 정리해서 말이죠. 중간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교수님도 좋은 평가를 해주셨죠. 체계적인 분석이네요. 특히 시장 세분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함께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팀워크구나 하고요. 최종 발표 준비는 더욱 철저했어요. 서연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부족해 보여요. 차별화 포인트를 더 강조해 볼까요? 발표 구성도 완벽했어요. 도입부터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됐고 시각 자료도 명확했습니다. 최종 발표 당일 저희 팀이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이 탁월하고 피드백 대응도 완벽했습니다. 발표 구성도 매우 논리적이네요. 교수님의 평가를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리더십이 남달라.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조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한 달 동안 서연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협업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리더십도 지시형이 아니라 조율형이었죠. 제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훨씬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작지만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3주차부터 시작된 스마트 도시 체험 주간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제 디지털 시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서울 시민이 됩니다. 실제로 생활하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방문지는 강남의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였어요. 서연이 가이드를 해줬죠. 여기가 위워크예요.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게 디지털로 관리돼요. 출입부터 신기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고 회의실 예약도 앱으로 하더군요. 커피 머신도 앱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미리 주문하면 도착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니 정말 편했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결제도 자동으로 됐죠. 무인 편의점은 더 놀라웠어요.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물건 가져가면 자동으로 결제돼요. 정말요? 도난은 어떻게 막아요? CCTV와 센서가 다 감지해요. 그런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신기했어요. 물건을 집으면 화면에 바로 표시되고 나갈 때 자동으로 결제됐습니다. 24시간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3시에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좌석 선택도 앱으로 하고 음료수 주문도 앱으로 해요. 조용하죠? 정말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매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공 IoT 센서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이 설명해줬습니다. 이 센서가 대기질을 측정해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정확한가요? 네, 환경부 데이터와 연동돼요.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더군요.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점심때는 모바일 주문을 체험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냈어요. 도착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기다릴 필요 없이요. 우와, 정말 편하네요. 택시 호출도 신기했어요. 앱으로 부르면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었죠. 기사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택시 안에서도 모든 게 디지털이었어요. 결제는 자동으로 되고 영수증도 문자로 왔습니다. 저녁에는 헬스케어 앱을 체험했어요.
하루 동안 걸은 걸음수, 소모한 칼로리,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됐습니다. 이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돼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죠.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체험한 결과 정말 놀랐어요. 기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용자 중심 설계였어요. 복잡한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군요. 한국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서연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걸 중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을 편하게 하는 기술을 만드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베이징에도 첨단 기술이 많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직관적이고 편했습니다. 빠른 전국 확산도 놀라웠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몇 달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져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요. 체험 주간이 끝날 때쯤 깨달았어요. 기술의 수준보다 중요한 건 기술을 생활화하는 문화구나 하고요. 귀국 후 작성할 연수 보고서 주제도 정했습니다. 디지털 친화적 생활 인프라 구축 사례로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데이터로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서연과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에 스며들 수 있다니. 저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발전한 거죠. 그래도 정말 대단해요. 생활 속 혁신의 대표주자네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기술과 사용자가 공진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자율활동 시간에 서연이 제안했어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관광지 말고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곳으로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주말 오후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분위기였어요.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저기 봐요. 가족들이 피크닉하고 있어요. 돗자리를 펼치고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여유롭게 쉬고 있었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각자 가져온 쓰레기는 각자 가져가요. 당연한 거죠.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가더군요. 자전거 도로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가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양해를 구하면서 지나가요. 다툼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봤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천히 지나가더군요.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워였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에예요. 효율적이죠? 정말 그랬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차례대로 탔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탈 수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매너가 좋았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고 음악도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되나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자제하는 거죠. 노인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권하더군요. 도서관에 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수백 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조용했거든요. 기침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하네요. 다들 공부하러 온 거니까 서로 배려하는 거죠. 화장실까지 깨끗했어요.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지 않았고 세면대도 깨끗했습니다. 청소 아저씨가 자주 청소하시나 봐요. 그것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다음 사람을 배려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상인들이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비가지 씌우는 일은 없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가격표가 다 붙어 있었고 흥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카페에서 자리를 맡을 때도 신기했어요. 노트북이나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주문하러 가더군요. 도난 걱정은 안 해요?
거의 없어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몇 시간을 두고 와도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시민들의 친절함을 경험했어요.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셨거든요. 어디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고 더 가까운 길까지 알려주셨어요.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더 친절한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어려워하는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느낀 건 규범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서연에게 물어봤어요.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배우거든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보다는 시민의식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는 게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경찰이나 단속반이 없어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연수 보고서에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했어요. 사회적 신뢰자본이라고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깨달은 건 기술이나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시민들 간의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니까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국가 경쟁력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니다.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다. 연수 기간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군요. 리나오 씨,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을 많이 무시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고 배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과제와 발표, 탐방을 통해 만난 수많은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배려심을 체감했거든요.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좋은 지적이면 수업에 반영하기도 하셨어요. 조교 정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내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리나오 씨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세미나가 있어서 알려드려요. 개인적으로 관심사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더군요. 팀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들도 그랬어요. 국적이 달라도 정말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리나오야, 이번 주말에 부산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정말요?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부산에서 2박 3일을 보내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보고 자갈치 시장에서 회도 먹고 KTX를 타고 이동하면서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봤죠. KTX 정말 빠르네요. 베이징에서 상하이 가는 것보다 빠른 것 같아요. 한국은 작으니까 어디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작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도 있구나 하고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겸손함이었어요. 자랑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많은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역동성은 정말 부러워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국을 자랑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런 자세를 배웠어요. 중국도 훌륭한 점이 많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실용성과 효율성이에요. 편견 없이 바라보니까 보이는 게 많았어요. 한국의 장점도 중국의 장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베이징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물어봤어요. 한국 어때? 재미없지? 아니야, 정말 배울 게 많아.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설마 한국이 뭐가 좋다고? 직접 와봐야 알 거야. 정말 다르거든.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성숙한 사회였어요. 기술력도 뛰어났고 시민의식도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연수 후반부에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투르지만 한국어로 인사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더 배우고 싶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더욱 한국이 좋아졌어요. 2개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뀐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시와 경계심은 사라지고 경탄과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크기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나라였죠. 진심 어린 교류가 편견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책이나 인터넷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3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과 정은지 그리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정말 아쉬워요. 벌써 가야 하다니. 저희도 아쉬워요. 리나오 씨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연락하고 지내요. 나중에 중국에도 놀러 오세요. 물론이죠. 꼭 갈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3개월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친숙하고 그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역시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모습,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여기저기 떨어진 쓰레기들. 3개월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들이 이제는 어색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한국에서 연수하고 왔어요. 한국? 거기 어때요?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런가? 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이 예전의 저였죠. 가보지도 않고 편견으로만 판단했던 모습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한국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부모님도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네, 정말 선진국이에요. 기술도 발달했고 교육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 시민의식도 대단해요.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그런 줄 몰랐네.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다르구나. 룸메이트들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나오, 한국에서 뭐 배웠어? 별거 없었지? 아니야, 정말 많이 배웠어. 너희가 생각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니까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어? 응, 직접 써봤는데 정말 편해.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할 점이 많아. 교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연수는 어떠셨나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기술과 사용자의 조화, 그리고 시민 참여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논문 주제로도 좋겠네요. 네,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혁신 비교 연구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졸업 논문 주제를 한국 관련으로 바꿨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국의 성장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베이징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영향을 미쳤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갈 때 한국에서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복잡한 결제 과정을 거칠 때 한국의 간편한 모바일 결제가 그리워졌어요.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들 때 한국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가 생각났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게 아니라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야 해. 고집 부리지 말고. 맞는 말이야. 리나오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몇 달 후 한국학과 대학원에 지원한 친구도 생겼어요. 리나오 이야기 듣고 관심이 생겼어. 나도 한국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3개월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관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편견을 걷어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가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과 실천력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한국은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본 어느 나라보다 성숙한 시스템과 시민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배울 게 많은지 알게 될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